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양옆에는 주머니 송률 박철순 매니저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스마일 필터링을 전해드리면서 임민수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린다고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는데 두 분이 별로 아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 필터링은 안 끝났으니까. 예. 네. 뭐라고요?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임민수 아나운서가 이제 안 하는 건 좀 아쉽죠. 그렇죠. 네. 근데 아쉬운 반응들이 별로 양쪽에서 없길래. 전 진짜 아쉬워요. 아쉽고 근데 이제 또 어떤 걸 보니까 또 이제 저랑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또 100개 건이 하는데 일단 굉장히 아쉽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프닝 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약간 줄어드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반가운 게 또 이제 별점이 앞으로는 좀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저로 시작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뭐 남자분 여자분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저거 개의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간이 마무리되는 날이자 이제 9월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었는데 오늘 장 평가도 좋고요. 이번 주 장 평가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도 그렇게 녹록했던 시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 초에는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지만 주 후반 들어서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섹터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또 안 오른 종목들은 또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좀 빠졌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다 끌어올린 거죠, 사실. 6%대, 6.13% 나오고 있죠? 네, 워낙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오를만 했던 상황이긴 했는데 일단 수급이 조금 삼성전자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들도 가는 종목이 있었고 안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난 갖고 있는데 왜 내 건 안 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장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반도체 시장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가고 있는 이 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모두 다 우리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당연히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저가권에서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은요.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중장기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섹터니까요. 반도체를 좀 당분간은 하반기에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가장 빅 이슈라고 한다면, 빅 뉴스라고 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야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장에선 일단 6%대가 올랐고 급등을 했고 이걸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거 7만 원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삼성전자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황 자체에 안 좋았던 메모리 쪽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정, 후공정 다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바닥 찍고 디램 현물가 같은 것들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었던 이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베팅할 만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만 베팅하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보다는 시총은 작더라도 확실한 거래 관계가 있는 종목들, 1차 벤더든지 2차 벤더들 이런 기업들을 한번 묶어서 보신다면 충분히 반도체만으로 하반기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 비중을 많이 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송일 매니저도 삼성전자 전망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티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약간 트리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었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삼성전자 비롯한 이제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산 효과가 반영이 될 예정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이제 찬바람이 불수록 개선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관련 경제 지표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서서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이 약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도 오늘 좀 많이 오른 이제 세부 카테고리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관망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안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판주들 오늘도 약간 상승폭이 저조했었고요. 약간 기판주도 그렇지만은 반도체 재료 이쪽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위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세부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고요. 반도체는 약간 오랫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잠시 후 9시 반이 되면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맞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전달보다는 부진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상대로 부진하게 나온다면 역시나 금리 또 동결 쪽에 힘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포커스는 금리 동결로 맞추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이제 앞전에 잭슨홀 미팅도 가만 보면 이번 주가 그나마 우리가 비교적 무난했던 이유가 잭슨홀 미팅에서 돌발성 멘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시장 흐름 가져왔었는데 최근에는 비교적 이제 경제 지표도 그렇고 약간 무난한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 맞춰서 이렇게 실제로 결과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 저도 동결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이미 대형 악재는 지나갔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등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딱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반도체가 수급이 쏠리면서 최근에 시장 주도 섹터였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뭐 방산, 조선 다 뺏겼습니다. 수급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대응이 약간 중요한데 오늘 제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주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가 약간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는 뉴스도 나왔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소식도 나왔었는데 단기로 보셨을 때는 약간 재건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시고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반도체 위주로 약간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전망과 더불어서 제가 9월 이제 눈여겨봐야 할 업종 섹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알아서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마찬가지로 9월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업종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주주를 꼽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예. 반도체 가다가도 한 번에 꺾여버리고 2차전지도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잠시 관심을 꺼두고 테마주 건드렸더니 그게 다시 밀리고 가던 주도주가 또 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섹터들 중에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 섹터들 이것만 많이 뉴스로 보게 되니까 계속 거기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송길 매니저가 말해준 것처럼 뭐 건자재 관련된 회사들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뭐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수주를 따내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다만 저가권에 좀 있는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은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좀 담아 놓으시면 분명히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뭐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너무 테마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이런 실적 대비 조금 밑에 저가권에서 바닥권 만들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 놓으시면 하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2차 전지에 몰리던 그 수급이 분산이 되고 또 테마주를 향하던 이 유행도 한 차례 지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바닥권에 누워있던 업종들 그리고 주목해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상한가 또 상한가 스페셜 함께 해주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난주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면세점과 전공정 잘 갔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띄워주시죠. 반도체 전공정 10.56% 그리고 면세점 2.64%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한 거고 종가 기준으로 하자면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고가권 대비했을 때는 두 자릿수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안 간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삼성전자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려서 그러는데 레이크 머틀리어도 사실 어제까지도 잘 갔습니다. 어제도 갭상승해서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약간의 차익 부분이 나왔고 오늘 오히려 반도체가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4% 정도 예.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 기준은 거의 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삼성전자 쪽 이 이슈가 너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수급이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밑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도체 업종은 중장기로 좀 올라갈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레이크 머틀리어도 사실 이번 주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 최근 조정받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가격권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이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냐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쓰이고 있고요. 태양광 쪽도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촉매, 석유화학 촉매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캐시카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반도체가 좀 못 갔던 게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뉴스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주력 안정적인 실적이 나왔던 실적에다가 반도체 업황 살아나면서 이 실적이 더해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정적이었고 변동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아주 마진율도 좋은 회사니까요. 앞으로도 눌릴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흐름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송일 매니저인데 면세점, 네.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것들은 꽤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선택해 주셨던 종목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비교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월요일에 한 5%대 올랐었는데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못 가져갔었죠.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도 22평선 수렴하면서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좋은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크가지 3개 사업 부문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화점, 두 번째는 면세점, 세 번째는 센트럴시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사업 부문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리오프닝 수혜를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마다 영업이익이 무려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 6호 100%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15%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실적과 성장 동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가 20만 4,500원인데요. 아직까지 가격 전략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한령 발효가 되고 한 6년 5개월 만에 지금 이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포커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다른 종목을 언급했던 건 너무 잘 가는 종목들은 사실 그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또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세계가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최근 특히나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약간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PPT 말씀드릴 때도 약간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크게는 뭐 항공, 숙박, 그다음에 화장품, 면세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우리가 먼저 대장주격으로 봐야 될 게 화장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선주로 봐야 되는 게 숙박이라든가 항공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이제 단기 테마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텍스프리 관련 이런 것도 약간 단기 테마인데 약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세계라든가 또 이제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약간 비중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테마에는 약간 비중을 축소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 계좌를 도와줄 종목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 섹터 두 분이 가져오신 건 어떤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예. 인테리어와 게임이에요. 제 예상 밖의 두 섹터라서 설명을 빨리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요? 네, 인테리어인데 사실 뭐 인테리어는 건설 쪽이랑도 묶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야죠.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보통 우리가 성수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많고 거래 매매도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보통 성수기예요. 그래서 2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게 건자재 쪽이었는데 인테리어 쪽이었는데 3분기도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업황이 더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좋은 건지 도대체 우리가 인테리어 관련된 업체들, 건자재 관련된 업체들을 볼 때 어떤 선행 지표를 봐야지 우리가 업황이 좋구나. 이때쯤에 보통 베팅하는 게 맞는 시기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발표 내용을 전해주실지 궁금하고요. 또 토픽 종목이 뭔지도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게임인데, 네네. 야, 우리 송률 매니저는 항상 이렇게 좀 바닥에 누워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을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게임 괜찮아요? 예,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도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게임 위주로 봐야 될 내용들, 특히나 이제 상장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게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과대낙폭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실적 선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게임 업황이 한순간에 턴어라운드 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업종 다 상당히 궁금한데 더 궁금한 네. 우리 게임부터 PT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께서는 PT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온 헬프 섹터는 바로 게임입니다. 어떤 이야기 전해 주실지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큰 기대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게임은 이제 연초부터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자, 게임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내용들 오늘 좀 약간 핵심만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나와져 있는데요. 게임 한때 특히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NFT 메타버스 엮여가지고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는 그 흐름이 반전되었었는데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대표 게임 회사라고 해봐야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단 4개를 꼽아봤습니다. NC소프트하고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컴투스 이렇게 4개 있는데요. 일단 먼저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차트의 공통점은 연초 대비 현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보시면은 일단은 자세하게 안 봐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고 지금 이제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47% 하락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연초에는 5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28,400원. 수익률로 하면은 마이너스 43%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연초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전저점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전고점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20만 9천 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락폭이 작습니다. 근데 크래프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화가 많이 나실 텐데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컴투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너스 40%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게임주들이 연초 대비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이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입니다. 이제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에 직격탄에 맞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먼저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크래프톤이 21년 8월에 상장이 되었었는데 21년 8월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띄었었고 하지만 최근에 한번 보시면은 최근엔 좀 많이 이렇게 동결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동결이 나왔었고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가 그나마
좋게 나오다 보니까 9월 FOMC도 금리 동결에 지금 많이 가능성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다양한 변수는 아직까지 녹아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동결에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동결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 심리 악화됐을 때 이때 우리는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틀 전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게임주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게임주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런 기사고요. 그 밑에 거 보시면은 게임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온도차가 크다 이런 내용인데 하반기에 신작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걸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9월에는 인터넷 게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사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은 게임주 지금 이제 뭐 연초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다 이런 내용인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 기대감입니다. 상장 기대감인데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RPG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스트아크 굉장히 흥행했었는데 이 회사 겁니다. 이 회사 거고 최근에 주관사가 정해졌죠. 최근에 주관사가 정해졌고 올 하반기에 상장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업도 지금 올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오딘을 만든 게임사입니다. 오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상위 랭크에 꾸준하게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딘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게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내년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21년 8월에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그 이후에 게임사 상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게임 섹터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업 5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넥슨을 한번 볼 텐데요. 넥슨에는 지금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해서 신작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헤이븐, 퍼스트 디센턴트, 더 파이널스, 아크레이더스 이렇게 있는데 이 게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뭐 FPS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준비 기간이 수년 걸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작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주 대장주격을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줄에 있죠.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신작 TL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가 이번 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작 계획은 없습니다. 신작 계획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1개 독립 스튜디오에서 20개 이상의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래프톤 하면은 배틀그라운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신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 매출을 견인했지만은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턴 마틴도 나오고요. 이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 자체는 악화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캐시카우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한 7개 정도 신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호를 획득한 게임 3개가 있는데 이미 2개는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신작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 안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환율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환율이 아직도 1,300원대입니다. 1,300원대인데 이렇게 지금 1,300원대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직격탄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5%가 해외 매출입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결제 대금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 환책 수혜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크래프톤을 예로 들었었는데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뭐 펄어비스도 전체 매출의 한 78% 정도가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련 기사인데요. 원달러 환율 수혜가 예상되는 게 게임이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설명드렸었는데 게임 아까 맨 첫 장 보셨다시피 지금 연초 대비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평균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히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헬프 섹터 게임주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상장 기대감, 또 신작 기대감, 거기에 금리에 대한 수혜까지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뭐 이 이야기를 들은 데 대한 질문이나 평가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임민수 아나운서가 제 옆에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따로 인사할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네. 예. 지금 여기서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상한가 가족들. 아까 마지막이라고 갑자기 예고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한 스치면 상한가 때부터 1년 8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음. 상한가까지. 그래서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예.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매일경제에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 9시 반에 동일한 시간이긴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상한가는 떠나고. 네, 상한가는 떠나고 새로운 프로그램 스타워즈 알겠습니다. 투나잇이라고. 여기 광고는 하지 마시고요. 좋죠? 9시 반.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민수 아나운서가 떠나긴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 예, 그러고 우리 애청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볼 텐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는 게임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도 그 지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도 그런데 일단 항상 이게 문제됐던 게 앞서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 성장 기업들 금리 인상이 가장 치명타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엄청 부담이 됩니다. 또 프로모션 하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묶여있던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투자를 좀 강화시키면서 실적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딱 시기는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저가에 담기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을 좀 괜찮게 들었습니다. 별 100점을 괜찮게 줬다. 임민수 아나운서는 어떻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게임주 자체를 봤을 때 과거에는 신작이 나온다 하면 거의 무조건 올라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작년서부터는 신작을 공개하면 오히려 기대에 못 미쳤다 하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작 모멘텀만 가지고 믿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지금 아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21년 8월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작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은 금리가 어느 정도 완만해졌으면은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약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막바지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거는 일단 뭐 기존의 매수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뭐 크래프톤만 제가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었는데 공모가가 거의 50만 원이었어요. 거의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점 약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증시에서 그런 끼가 있습니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끼가 보이나요? 기가
아니요, 없는데요.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환율도 있고요. 지금 이제 금리도 있고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기관 위주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데보이 시스터즈가 오늘 또 신작 기대감으로 꽤 오른 걸 보면 네네. 한번 그 끼라는 게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상장, 지금 상장 예정인 기업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 섹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래프톤 상장 이후에 게임 상장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약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렇다면 저희 앉아있는 3명이 이에 대해서, 게임주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저희 별점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명의 별점을 띄워주시죠. 어? 박철수 매니저님 많이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좋게 줬다면서요. 오늘 제가 가져온 것도 3.5개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미국 증시도 휴장이고 약간 그래서 좀 주 초에 좀 경계감이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또 반도체 쪽으로도 쏠림이 계속 이어지면 예. 다른 섹터들이 조금 처음에는 좀 느리게 갈 수 있지 아하. 않을까 해서 약간 경계감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섹터 자체에 대해서나 아니면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한 별 4개 만점에 3.5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제 것도 3.5개입니다. 좋습니다. 임민서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냥 3.5개로 드릴 수 있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밖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가지고 3.5개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주가 워낙 많이 눌려 있었고 기대감을 갖다가 지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대비해서 3개를 드려봤고요. 자, 그래도 종목만 잘 고르면 또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탑픽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탑픽 힌트 들어보죠. 예, 일단 뭐 비교적 별점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두 개 예상을 했었는데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튼튼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수에 가장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7%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 유보율이 무려 10만 %입니다. 10만 %. 이런 기업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부담 없을 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탑픽 힌트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탑픽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설명을 마친 송률 매니저 자리로 모시고요. 이제 박철순 매니저 준비한 헬프 섹터는 인테리어입니다. 자,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요? 바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거의 뭐 처음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만한 선행 지표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서 하반기 때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리스크 요인만 잘 정리하고 매매 타이밍만 잘 받으면 하반기 때 굉장히 베팅해 볼 만한 분야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된 일정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거의 뭐 44배 크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엄청난 대규모의 건설 관련된 이슈입니다. 약 5천억 달러가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 관련된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12월 달이었죠.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뭐 2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고 그 당시 앞뒤로 해서 굉장히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물론 건설주들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더 집중을 받았었지만 그 안에서도 뭐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은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볼 수도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정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뭐가 있느냐? 다음 주에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죠. PIF 총재가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의 오른쪽
오른팔이라고 하죠.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중동붐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건설과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코스피와 건설 섹터의 수익률 추이를 한번 보면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코스피 수익률과 건설업 수익률을 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약간은 건설업이 조금 더 시세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퍼폼했던 수익률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만 8월 달 최근 들어서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샘이라든지 뭐 현대 리바트 이런 종목들 8월 들어서도 좋았고 7월 달에 더 먼저 올라왔던 인테리어 업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 인테리어 업체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월에 대부분 급등이 나왔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미 많이 투자자들에게 특수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익률을 안겨줬던 섹터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건설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요 지금 왼쪽 차트에는 건자재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들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도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단기적인 최근 트렌드만 보더라도 추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눈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매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요. 가을달이 성수기입니다. 이사철이기도 하고요. 웨딩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가 인테리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에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조금 눌림은 나왔지만 지지선 만들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 흐름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올랐을 때 못 샀던 분들 바닥권에서 한번 담아가기가 좋은 기술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실적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주요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간 매매 가격들,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주간 매매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좌측에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수도권 쪽에서의 상승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양호하고 일정들은 계속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업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과거보다 특히나 작년 말 이럴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주간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건설주와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요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테리어 업종을 볼 때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도 좌측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급격한 기울기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건 주간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입니다.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보통 매매 수급 동향이 좋아지게 되면 그럼 보통 인테리어 업체들은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인테리어는 보통 시공 시점이 매매 잔금을 치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매매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지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을 때 높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일 때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었을 때 그 후에 인테리어 업체들은 인테리어 매출이 급격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매매 수급 동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 업종들을 3분기 때 호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이 선행 지표 때문인데 실제로 2분기 때 보시면요 매매 거래량이 1분기 대비했을 때 무려 2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기 있다, 즉 3개월이죠. 그럼 3분기 때 실적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인테리어 쪽 당연히 Q가 좀 상승하면서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3분기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분명한 지표가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있는데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들, 뭐 건자재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대규모의 화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 기준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건축 자재를 좀 보게 되면 일반 방염, 난연, 중불연, 불연 이렇게 후자로 갈수록 이제 화재 내구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건축법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가 않았었어요. 기존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화재가 나면은 매연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런 내장재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이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서는 70% 이상이 준불연 미만의 굉장히 좀 안 좋은 재료들을 많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못 사용하게 됐고요. 최소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불연 이상, 중불연 아니면 불연 재료를 써야 된다라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건자재 업체들은요, 지금 법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열재 기업들 특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 개정안 관련돼서 예를 들어 개정안을 보면은 기존보다 이게 훨씬 더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고성능의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하반기 때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신축으로 짓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더 과거보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건축 개정안이 나오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3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도 실적이 좋을 만한 업체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인테리어 섹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장이 끝났을 것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인테리어와 관련한 PT를 쭉 들어봤습니다. 뭐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 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매매 수급 지수나 부동산 좋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들으면서 평가 그리고 궁금했던 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건설 현장이 딜레이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건자재 업체들도 더불어서 약간 타격 입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건자재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계절적 효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특히나 건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영업이익률 훼손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까요? 이거는 근데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원재료를 일일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기업은 최근에 PVC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제품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마진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리석 관련된 것들도 요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급 인테리어 쪽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대리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대리석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또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력 사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 동향이 어땠는지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관련돼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는 사실 기사를 좀 확인해보고 요즘에 부동산 이슈를 확인해보면 네. 7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좀 계절적인 요인으로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휴가철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전망은 좀 가을 8월, 9월, 10월이 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좀 지켜보고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늦을까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그래서 약간 건설주를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인테리어가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인테리어 관련된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대부분 원자재 어떤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2분기 때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 게 대부분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3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선행 지표를 봤을 때는 3분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예. 상황이에요. 어. 이미 계약이 됐고 이런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가을 성수기가 보통 인테리어 업종에 맞기 때문에 7월 달은 그런 특수성이 있었지만 8월, 9월, 10월 이때는 오히려 업황이 훨씬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답변까지 듣고 혹시 별점 수정할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긴 별점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오, 4개 반, 저는 3개 반, 임민수 아나운서 3개 이렇게 했는데 뭐 4개 반 이유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이거 단기적으로 의심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건자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건축도 오늘 좀 약간 수급이 좋았었는데 지금 아이템이 2개가 있죠. 건자재는 우크라이나 내용도 있고 아랍에미리트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래도 한번 수급이 유입될 것 같아서 4.5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 마지막이니까 말씀하실래요? 전 이뉴에서 방금 제작진이 예. 마지막으로 가는데 별점 좀 뿌리고 가지 왜 이렇게 짜게 주고 가냐라고 예. 말씀을 주셨는데 방송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해야죠. 마지막이고 뭐고 없다. 그쵸. 뿌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 보수적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탑픽을 한번 종목을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2분기 실적도 좋지만 3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과연 좋아질 인테리어 업체인지 이것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3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가 전해드리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습니다. 뭐 게임도 그렇고요, 인테리어도 그렇고요. 역시나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PT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오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율 매니저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몇 종목 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대표작 배틀그라운드가 있죠. 배틀그라운드가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200만 명 이상의 신규 유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새로운 IP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맵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끌어올릴 만한 지금 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환율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엄청난 환차익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에서 약 한 95%가 해외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은 비중을 꾸준하게 어느 정도 견인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차익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게임주가 바로 크래프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환차익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거를 버틸 만한 기초 체력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 힌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본 유보율이 무려 10만 %가 넘습니다. 이런 기업 정말 몇 손가락 되지 않는데 자본 유보율이 10만 %가 넘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37%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신작 기대감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풍부한 유동성 자산을 바탕으로 11개 독립된 스튜디오에서 지금 약 한 20개 정도 게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히 더해질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15만 5,500원입니다. 매수가는 15만 5,500원부터 15만 3,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2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송율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크래프톤이었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매니저의 인테리어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은요, LX 하우시스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LG화학의 산업재 사업이 분할해서 만들어진 예전 회사죠. 건축자재 매출이 거의 73%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뭐 자동차, 소재 부품이라든지 산업용 필름이 한 23%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 쪽 사업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LX 하우시스의 건자재 부분 마진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의 이 매매 거래량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작년에도 안 좋았고 최근 올 초 이때까지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면서 정상 수준까지도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 매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테리어 매출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인테리어 매출 같은 경우는 평균 매출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팔리면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 굉장히 좋고요.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도 실적이 좋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난하게 베팅하기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황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 원자재인 PVC라든지 페놀 그리고 MMA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역시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이 뭐 비중은 작지만 실제로 매출에서 더 큰 기여도가 좀 낮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황이 최근에 좋았었죠.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도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인한 수혜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고마진 제품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PF 단열재인데 요 제품이 앞으로 이 정책적인 수혜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조 대리석 시장에서도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들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최근 직전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700%가 넘게 급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매수 단가는요, 월요일 시초가로 충분히 접근은 가능할 것 같은데 분할 매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7,0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우려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원자재 가격 우려를 덜어낸 LX 하우시스가 탑픽 종목이었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들 하나씩 들어보죠. 송율 매니저. 예, 뭐 매일마다 제가 다양한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추천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증시도 좋아야겠죠. 증시 좋고 기분 좋고 날씨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도 올려드리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율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오늘 인테리어 관련된 섹터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섹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LX 하우시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 등등등 다양한 자료를 내일 또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주말에 이런 다양한 알짜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양 매니저 이름을 적어서 검색해서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등 이번 주에 핫했던 업종이 다음 주에도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임민소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마지막 별점 정리 전해드립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박철순, 송율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인테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고요. 다음 주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인테리어의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또 가을 이사철과 웨딩 시즌이 오는 만큼 인테리어 업체들의 성수기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X 하우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마진 제품으로 인한 매출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율 매니저,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점을 받았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9월 주목해볼 섹터로 게임을 꼽기도 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대작 게임의 업데이트 그리고 환차의 기대감도 있고요. 재무제표도 안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핫했던